조금 더 사랑했어야 하는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조금 덜 사랑했어야 하는데, 자식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 많이 든다는 분 계신가요? 과한 사랑이 자식을 압박했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부모님께 소홀했다는 마음이 그렇게 죄송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식에게 가는 사랑 조금 떼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사랑을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brown polyester shirt. You wanna cook? Maybe some fries. 벤 폴즈였습니다. Still Fighting It.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때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참 설렐 때가 있습니다. 내일이죠. 광주 전남조합원 한마당 사회 보러 저 가거든요. 아침 8시 반에 회사에서 버스로 출발을 하는데 광주는 처음 가보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하지만은 대학교 때 광주가 고향인 후배와 자취 생활도 1년 정도 해봤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인연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일이면은 또 한 번의 강한 인연의 끈이 생기겠죠. 내일 오후 2시에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하거든요.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 가수 손병휘, 그리고 노발대발 개그맨의 노정열의 무대, 미디어 협동조합 경영 담당 최동석 이사의 왜 협동조합인가라는 특강, 그리고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여기에서는 강기정 의원도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전남조합원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내일 아침 8시 반에 국민TV 앞으로 오시면 버스를 타고 즐거운 여행길 만드실 수가 있어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에 함께 듣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유럽에서는 루마니아를 얘기할 때 세 사람을 빼놓지 않더라고요. 인간의 탈을 썼지만 인간이 아닌 흡혈귀 드라큘라, 악마 니콜라의 차우셰스쿠, 그리고 요정, 그러니까 올림픽 체조 사상 처음으로 만점을 받은 나디아 코마네치입니다.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나디아 코마네치 만나보시죠. 뉴욕타임즈는 14살의 애띤 소녀를 탄력이 충만한 바비 인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빌려 나타난 체조 요정이라는 찬사를 접하고서야 고개를 끄덕였죠. 때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체조 경기장으로 갑니다. 코마네치의 2단 평행봉 점수가 발표되자 장내는 일순간 술렁거렸습니다. 1.0.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고 믿었던 체조계였기에
전광판에 9.99 이상의 점수를 표시할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10점 만점이었던 것이죠. 153cm에 40kg의 요정은 모두 7차례 1.0을 받고 3관왕에 올랐습니다. 이후 3차례 세계선수권을 제패하고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추가했는데요. 루마니아는 사회주의 영웅이란 칭호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1984년 LA 올림픽에 마지막으로 출전하려고 했지만은 공산권의 불참 선언이 나왔습니다. 부쿠레슈티 광장의 화려한 은퇴식과 함께 요정은 팬의 곁을 떠났죠. 5년 뒤인 1989년 11월 29일 역사 속 오늘,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코마네치는 헝가리에서 다시 미디어의 무대 위에 오릅니다. 망명을 한 것이죠. 자유를 찾아 부와 명예를 버렸다는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차우셰스쿠의 놀이개였다. 그의 아들 리쿠가 성폭행을 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함께 망명한 애인이 유부남으로 드러나자 유치한 사랑의 도피였다는 비아냥까지. 망명 후 수많은 남성과 연문을 부리자 미국 언론은 그를 요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비킴의 소나무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행히 먼저 미국으로 망명한 카롤리 코치를 비롯해서 체족의 인사들이 코마네치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특히 1984년 LA 올림픽 체조 2관왕 출신인 미국의 체조 스타였던 마트 코너는 그녀가 체조를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죠. 1996년에 코너와 결혼한 코마네치는 남편과 함께 체조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체조와 관련된 각종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자선 사업도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면은 편안한 음악과 함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올걸님께서 예전부터 즐겨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따뜻한 기상을 허락해 주셔서 정승조 아나운서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카펜터스의 팬인데요. 언젠가 신청하려고 했던 노래를 들었네요 하셨어요. 어제 주신 글인데 카펜터스의 팬이셨군요. 이 노래를 선곡한 게 며칠 전에 퇴근하면서 집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다 싶었죠. 일어나 이 시간에 틀어야겠다. 역시 명곡은 누구나 알아보고 또 시간이 지나도 여전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애청 감사합니다. 버지니아 울프님께서 여기는 전주입니다. 어젯밤에 상당한 눈이 내렸답니다. 눈이 내리면 다들 출근이 걱정이네요. 12월 7일에 정승조 아나운서가 전북 토크 콘서트에 오신다고 해서 관심 갖고 들어보려고 일찍 일어나서 듣고 있습니다. 음악도 좋고 날씨는 비록 춥지만 따뜻한 음성이 포근합니다. 국민TV에서 이 이른 새벽에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한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님. 지난번에 일어나 다시 듣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맞죠?
내일입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은 광주 전남 조합원 한마당 사회를 보고요. 그 다음 주에 전주로 갑니다. 말씀하신 전북 토크 콘서트 말이죠. 전북 지역에는 어떤 조합원 분들이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생각하니까 설레고 기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데요. 당일에 버지니아 울프님도 뵐 수가 있겠죠? 혹시 만나 뵙게 되면 먼저 좀 이렇게 인사를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님, 닉네임이 버지니아 울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애청 감사합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899년 5월 서울 서대문에서 종로, 동대문에서 청량리 9.7km 구간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전차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전차가 도입이 된 거는 명성황후에 대한 고종의 애틋한 사랑이 배어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는데요. 역사 속 오늘의 얘기에서 만나보시죠. 고종은 청량리에 있는 명성황후의 무덤인 홍릉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차로 인한 비용 부담과 번거로움이 뒤따르자 황실은 고민에 빠지죠. 한성전기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미국인 콜브란이 이런 황실의 고민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고종에게 전차의 편리함을 강조하면서 전차 도입을 제안하죠. 고종은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고 1898년 10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교통수단이라곤 마차와 인력거가 주정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전차의 등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기로 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일정한 선로를 따라 정해진 구간을 오간다는 점, 남녀노소가 같은 객차 안에 한 대 뒤섞여 있어야 한다는 점 등등이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일대 사건이었죠. 처음엔 정거장도 없었다고 합니다.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손을 들면은 전차가 서곤 했죠. 개통한 지 석 달이 지나야 승차권 제도와 매표소가 생겼습니다. 불상사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통 얼마 전 공중에 매달아 놓은 송전선 12m가 절단돼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범인 2명은 재판도 없이 즉각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통 열흘째 되던 날 탑골공원 앞에 선 5살짜리 어린아이가 전차에 치여 숨지기도 했죠. 분노한 군중은 전차 2량을 불태웠습니다. 놀란 일본인 운전사들이 호신용 권총 착용, 경찰 동승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는 바람에 한동안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용산, 의주로, 마포, 왕십리 등 서울 도심 곳곳으로 노선이 연장됐고 이 덕분에 전차는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1950, 60년대 들어서 버스의 편리함이 부각되자 전차의 위상은 흔들립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지나는 전차는 버스의 장애물로 변해간 것이죠. 결국 1968년 11월 29일 역사 속 오늘 종로행 왕십리발 전차를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전차는 사라졌습니다.
조슈아 벨의 뷰티풀 이브닝 전해드렸습니다. 1966년 10월 종로, 세종로 지하보도를 건설한다. 이런 이유로 세종로 쪽 전차 노선이 폐지된 뒤에 단계적 철거가 이루어지면서 전차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대문에서 종로, 동대문을 거쳐 청량리에 이르는 전차가 개통식을 한 것은 1899년이었으니까 7순의 나이로 운명을 다한 셈이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에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지만은 우리 일어나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어요.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목동 토박이님 출첵합니다. 새벽에 너무 더워서겠어요. 날이 춥다고 난방을 너무 했나 봐요. 뭐든 대비한다고 과하게 하면 탈이 나네요 하셨어요. 맞아요. 뭐든 적당한 게 또 과하지 않은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살면서 욕심 부리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평생 그 욕심을 붙잡고 또 손에 넣고 다닐 수가 없는데 내 욕심에 또 내 이기심에 상처받는 누군가가 생기잖아요. 항상 그런 욕심에 또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는 걸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투박이님 글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귀태소탕의 병대님께서 국민TV 보도국 전문 인력 채용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하셨어요. 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노종면 담장님이 제 옆자리신데 어제 지원자만 800명이 넘었다고 곧 1000명을 넘지 않을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2월 2일까지 지원을 받으니까 그 이후의 채용 과정은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은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시고요. 지원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원 서연맘님께서 러브스토리 주제곡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플라시도 도밍고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러브스토리. 예원 서연맘님께서 청하신 러브스토리 플라시도 도밍고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최초로 지구 궤도 비행을 한 동물은 소련 우주견인 라이카였죠. 러시아와 스칸디나비아 잡종견인 라이카는 1957년 11월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2호에 실려 우주로 발사가 됐습니다. 동물이 무중력 상태를 견딜 수 있음을 증명했지만 라이카는 발사 몇 시간 뒤에 죽고 말았죠. 발사 과정에서 단열체가 떨어져 40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 오늘은 침팬지 에노스가 첫 지구 궤도 비행에 성공한 날입니다. 만나보시죠. (1961년) 미국은 인간과 유사한 침팬지를 우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영장류 우주비행사는 침팬지 햄이었죠. 아프리카 카메룬이 고향인 햄은 미국 플로리다 동물농장에서 사육되던 1959년 우주비행사 양성을 위해 미 공군으로 갔습니다. 제2의 영장류 우주비행사가 될 침팬지인 에노스와 함께 말이죠. 15개월간 훈련한 끝에 햄은 1961년 탄도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무중력 상태 6.6분을 포함해 16분 39초의 비행 끝에 햄은 무사히 지구로 귀환을 했죠.
수차례 발사가 지연되고 산소가 일찍 끊기기도 했지만 로켓 속의 M은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 중 불빛 색깔을 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임무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죠. 성공을 하면 바나나를, 실패하면 발바닥에 전기 충격을 받는 어찌 보면 잔인한 훈련을 강도 높게 한 덕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해 11월 29일 침팬지 에노스가 첫 지구궤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MR5 로켓에 실려 1시간 28분 동안 지구를 2바퀴 돌았는데요. 고도 조절과 환경 제어 시스템이 오작동해서 체온이 순간적으로 38도까지 올랐지만 에노스는 무사히 비행을 완수했습니다. 회수용 구조선에서 에노스는 기쁨에 들떠 가판을 뛰어다니며 구조대와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듬해 11월 에노스는 이질로 생을 마쳤는데요. 햄은 비행 종료 후 워싱턴 DC의 동물원에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함께 하신 노래는 이소라였죠. 트랙 8 들어봤습니다. 라이카 등 동물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비행과 동물 실험에 대해서 윤리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빨을 드러낸 햄과 에노스의 기분 좋은 표정, 이런 것들이 폐쇄 공간에서 죽음의 위기를 넘긴 침팬지가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었는데요. 우주비행 침팬지 양성 프로그램에 투입된 암컷인 미니가 1958년에 사망하면서 동물 우주 비행사 프로그램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금요일 아침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알찬 시간이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면은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듣기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팟빵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둥이맘님께서 광주는 눈이 오고 있네요.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저희 신랑도 아침에 퇴근하는데 퇴근길이 미끄러워 걱정이에요. 어제 주신 글입니다. 경기도 광주인가요? 아니면 전라도 광주인가요? 정말 눈길 조심하셔야 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밤새 일하시고 아침에 퇴근을 하시면 더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겨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부분이 많아서 더 고단하실 것 같네요. 백은형님 71님께서 처음 듣는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한 장 올려주셨는데 와,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만하셨군요. 우리 일어나 가족들도 지금 방송 듣고 계시다면 팟빵 게시판 들어오셔서 백은형님께서 올리신 사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간다는 거는 아쉽긴 하죠.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까요. 근데 그걸 위로라도 하듯 이렇게 예쁜 그리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트리가 내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김지연의 바이올린 연주로 오블리비온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부릅니다. 블랭크 페이지.
크리스티나 아길라라의 블랭크 페이지 들으셨고요. 앞서 함께 들어본 음악은 김지연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오블리비온 전해드렸어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희자매 파파님께서 새벽 4시에 깨셨다고 밖에 나가보니 세상이 모두 하얗게 변했네요. 눈 치우고 들어오니 몸이 애고고 하시면서 집 앞을 지나가는 분들은 미끄러지지 않겠죠? 오늘 아침도 국민TV와 함께 시작합니다 하셨어요. 추운데 고생 많으셨네요. 밤새 내린 눈.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고 또 기온이 낮아 단단해지면 눈 치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예전에 차에 쌓인 눈 치우느라 오랜만에 땀 좀 빼고 운동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희자매 파파님처럼 마음 써주시는 분들 덕분에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고 살만하다. 사람 사는 세상에 어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글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국민TV와 함께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퓨어님께서는 키우시는 강아지 사진을 또 올려주셨네요. 이 아이는 이름이 뭔가요? 사진을 보니까 새하얀 눈처럼 아주 잘생긴 그런 뽀얀 강아지네요. 몇 살인지도 궁금하고요. 보통 키우는 강아지들이 이 주인을 많이 닮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시추를 키우거든요. 이름은 또리. 함께 지낸 지 벌써 5년이나 됐네요.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기분이 우울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아는지 다가와서 핥아주고 재롱 피우고 나름의 어떤 그 또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저를 위로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또리가 오래오래 저와 같이 살았으면 지금처럼 건강하게 말이죠. 퓨어님의 강아지도 잘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거 맞죠? 혀를 보니까 혈색도 좋고요. 표정도 밝고 유쾌하고 쾌활한 장난꾸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사연 감사합니다. 유로파님께서는 차 유리에 눈이 쌓여 앞이 안 보인다고 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동안 출첵합니다. 예전엔 눈 오는 게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불편한 게 더 많아졌네요. 그만큼 나이 먹고 간사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간사해졌다기보다 순수함이 예전 같지 않은 것뿐이겠죠. 문득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릴 때 지녔던 순수함은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그런 면보다 다른 부분들이 내 스스로 발휘된 걸 수도 있고 주변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그렇게 더 커져버려서 가려진 건 아닐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철들지 말라고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순수함을 잊고 산 게 아닐까 싶어요. 유로파님. 신청곡 정태춘의 탁발승의 새벽 노래 청하셨죠? 오늘 일어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금요일 아침도 편안하게 시작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 5시입니다.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